네, 안녕하세요. 대감학원 영어과 예지쌤입니다. 신안고등학교 2학년 영어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학년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좀 떨리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연락 오는 것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결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고, 일단은 그래도 첫 시험이니까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기말 대비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험지를 보고 좀 살펴봤더니 여지없이 수업 시간에 제공되었던 자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전부 다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총평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한고 영어 시험은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항상 중상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내부 지문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부 지문, 즉 대비할 수 있는 지문은 항상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만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외부 지문과 서술형에서 보통 어, 변별력을 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외부 지문 다소 어려운 편이었고 서술형도 어려운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 변형도도 단순히 그냥 문장 구조나 부분적인 어휘가 변형되는 부분은 늘 있어 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없던 내용을 새로 이제 추가하셔가지고 변형을 했어요. 그 지문 변형도가 조금 더 1학년 때보다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제공한 정답지를 보았더니 정답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좀 복수 정답을 인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답 자체를 다시 발표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늘 강조하지만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본이라는 건 평상시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 그 내신 대비하는 기간 말고 평상시 정규 수업 때도 충실하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정답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술형입니다. 네 번째 문항이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원래 원문이에요. 원문에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provide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provide B to A라는 구문이 사용되었어요. 즉, 전치사 to가 쓰였을 경우에는 to 뒤에는 제공받는 대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provide의 목적어 자리에는 제공받는 사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의도하신 부분은 지금 to라는 전치사를 with라는 전치사로 바꿔서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정답지가 잘못됐죠. 만약에 with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냐면 제공받는 사람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공하는 물품이라든지 사물은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문하고 정답지를 비교해 보면 전치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과 사람이라는 순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타인지 아니면 실수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to가 쓰였을 때는 사람, 제공받는 사람이 뒤에 나와야 되지만 with가 쓰였을 때는 제공받는 사람이 앞쪽에 위치해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서술형 문항에서의 오류를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문제였고 요거는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를 하셨냐면 요게 원문이에요. 인터넷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인터넷이 가지는 구조적인 특징이 bidirectional하다,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요 부분을 변형해서 출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as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정답지에 나와 있냐면, 자, users engage with it rather than merely consume the content it delivers. 요게 이제 선생님이 제공을 하신 정답지예요. 즉, 인터넷이 가지는 양방향성이라는 게 사용자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라기보다는 단지 컨텐츠를 소비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는 요 이제 변화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지금 대명사 it을 보면은 이게 원래 앞문장이었기 때문에 it이 가리키는 건 인터넷입니다. 그죠? 인터넷이에요. it이 가리키는 거는. net이라는 단어를 지금 it으로 받아준 건데 지금 rather than은 우리가 비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렬을 항상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병렬이라는 거는 문법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맞춰줘야 되지만 비교하는 대상끼리의 그 병렬도 항상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rather than이 비교하고 있는 대상은 동사구예요. 즉 engage with하고 consume이라는 동사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어가 달라요. 참여하는 것은 인터넷이지만 소비하는 것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컨텐츠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완전히 병렬 구조로 비교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인터넷이 전달하는 그런 내용, 컨텐츠를 단순히 소비한다라기보다는 인터넷에 직접 소비자들, 즉 사용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인데 해석하면 전혀 이상이 없지만 이거를 영어적인 원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을 맞춰줘야 되는 것도 병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비교 대상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에 참여하는 거죠. 컨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컨텐츠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컨텐츠에 직접 참여해서 뭐 수정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지문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의도하신 부분이었다면 병렬 구조를 맞춰서 컨텐츠에 참여하고 컨텐츠를 소비하다. 이렇게 맞춰줘야지 완전히 100% 병렬 구조가 맞는 그런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쓴 친구들도 정답을 맞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중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적중률은 항상 높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은 그동안은 일단 우리가 풀이한 부분에서 똑같이 그 풀이가 되었던 문제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강조해서 설명을 했는지를 좀 주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제작해서 풀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당연히 기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자, 수업용 자료에서 전부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업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주제 부분부터 볼게요. 주제 요지 문제가 한 5문제 정도로 출제가 됐었는데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자, 요지 문제였어요. 자, quantifiable proxies. 요거를 이제 quantifiable matrix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었고 그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rely on, over reliance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Illusion of expertise in the age of social media라는 부분이 지금 illusion of knowledge라는 단어만 바뀌었고 그 다음에 AI, 우리는 소셜미디어, 인터넷상에서 요거를 AI 덕분에 어떤 지식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환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출제하셨지만 거의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아이들의 영화가 소비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지금 전날 직보 자료에서 제가 주제를 다 정리해서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이고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그런 주제입니다. 연령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다. 그거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자, 향신료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쵸? 진화론적인 측면.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에 의해서 해고가 됐죠. 기계에 의해서 일자리가 대체가 돼서 잃어버리긴 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재고용되는, 거기서부터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들에 의해서 다시 고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지만 마찬가지로 새로운 직업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고용이 되는 그런 순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지문 변형이 됐어요. 어법 문제인데 문장 구조 측면에서 일부 변형이 되기는 했지만 중요하다고 지금 포인트 잡아뒀던.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어휘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빨간색으로 우리가 필기를 다 했었는데 자, 그대로 지금 거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소 문장 구조가 변형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어법. 요거는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민 다음에 ing 나온 거. 그 다음에 수동태. consider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을 때. 그리고 and에 의해서 부사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and에 의해서 what절 두 개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해서 똑같이 공부했던 부분이죠. 자, 어휘 문제예요. 지문 변형됐어요. 어휘.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부분에서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수업 시간 자료예요, 이거는. 자, 요거는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문장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원문에서는 없던 부분이라서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항상 함의 문제는 주제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주제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제 부분은 이미 수업 시간에 별도로 필기를 해줬었고 그 주제 부분에서 선지가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양만 처리를 하는 거죠,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을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는 기능. 곱게 선지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친구는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얘도 지문 변형이 됐어요. 순서 문제인데 일부 표현을 달리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초록색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들은 순서나 삽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했고 그 부분에서 다르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some business라든지 in other words 그리고 여기 다른 회사들은 effective한 empathy를 stress 강조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바꾸셨거든요. 근데 같은 말입니다. 다른 종류의 회사들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를 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순서 배열 그대로 풀었던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 자, 삽입 문장입니다. 삽입 문장 수업 시간에 다 표시해줬어요. 이 부분 삽입될 수 있다라는 거 별표로. 그다음에 얘는 순서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순서나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다. 라고 했던 부분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lso라는 연결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예시와 뒤에 있는 예시를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연결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삽입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자, 요거는 지문 변형됐어요. 문장이 추가됐거든요. 문장이 추가됐는데 사실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하셨던 부분은 이 용어라는 게 언급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용어는 메일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지문상의 용어가 나왔던 부분이 이 reactance라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reactance를 가리킨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바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 캐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외부 지문. 요 지금 요약문 외부 지문에서 이제 요약문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었는데 요거는 그냥 무난한 2학년 그 1학기 초반부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이었고요. 선지에 나와 있는 언어도 어렵지 않고 어휘도 그다음에 제시된 요약문도 어렵지 않고 자,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 수업 시간에 네모칸으로 표시해준 부분은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공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대로 똑같이 출제되었어요. 어, 그다음에 자, 외부 지문. 자, 여기서부터는 외부 지문이 조금씩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2학년 2학기.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4년 10월, 11월 모의고사가 좀 어려운 편에 속했는데 그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모의고사 대비를 위한 정규 수업을 하는데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숙지해서 외부 지문 풀이할 때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돼요. 외부 지문 마찬가지로 난이도 어려운 편에 속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난이도를 중상 정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볼게요. 일부 어휘가 변형된 있기는 했지만, 자, 중간고사 대비해서 서술형 예상 문장 테스트 우리가 다 봤었단 말이야. 거기서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다만 refusing이라는 단어를 declining이라는 단어로만 바꿨을 뿐인데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변형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부 지문 변형이 됐습니다. 원래 문항에서는 원문에서는 neither라는 부정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 neither를 긍정문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afraid to 부정사 구문이 쓰였던 원문을 지금 be willing to 부정사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긍정문으로 전환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나 어법적으로나 어렵지 않은 포인트였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은 이 in 대시라는 게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의미의 접속사다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기억하고 있었으면 나머지 배열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서술형이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대비했었던 부분하고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어, 얘는 변형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잘 암기를 해가지고 대비한 문장을 공부를 했었다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적인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아시겠죠?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말 대비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그 선생님이 제공하는 그런 자료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부분을 잘 따라서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대감학원의 예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